네, 이혜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정인과 사회복지 대상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무주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하시는 사회복지 공무원,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년 연말에 그 행사를 추진하는 사랑나눔 한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나눔 먹거리 장터, 올해도 지금 내일이죠. 19일 차 쉼터에서 사랑나눔 한마당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사랑나눔 한마당 바자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무주 관내에 이제 어려우신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또 계기도 이렇게 만드는 그 목적 중에 이게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무주 지역에 우리 지역에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바람직한 민간의 활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는 처음에 자활센터 주관으로 해가지고 시작했던 행사예요. 자활 참여자 한 분이 이제 자활 근로 도중에 심하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활센터 내부적으로 바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출범하고 나서는 이 행사를 사회복지협의회 차원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사회복지 전체적인 영역으로 이제 매년 연말에 이웃을 돕는 행사로 11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행사가 무주 지역에서 대표적인 나눔 행사로 정착을 하였고 이렇게 이어져 오기까지 사회복지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찬해 주시는 지역 업체, 개인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지난해 그 바자회 행사를 한 수익금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그 포스터에도 나왔었죠. 지난해 이제 수익금이 이제 그 후원금하고 그때 이제 티켓 판매하고 그날 이제 그 농특산물 이제 판매해서 저희들이 한 수익이 한 1,785만 6천 원 정도 났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기 전북 사회 공동 모금회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직접 지정 기탁을 해서 우리 그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지난해 수익금은 1,815만 6,510원이었습니다. 어떤 곳에 쓰여졌는지 증인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외계층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 지역아동센터 6개 그쪽에서 이렇게 일정 부분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뭐 이렇게 개인 그 이웃들 난방비로 이제 겨울나기 난방비로 주로 쓰여졌네요. 그럼 원래 내일 하는 행사는 그 수익금 예상액을 얼마로 목표액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뭐 그 2013년도, 2014년도 지금 뭐 거의 금액은 이제 뭐 2천만 원 비슷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올해도 이제 금액 그 부분이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한 가지 좀 이제 더 좋은 것은 저희들이 뭐 지역 전북 사랑의 공동 모금회하고 이제 MOU 체결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기 후원자를 지금 이제 발굴을 지금 계속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눔 문화 행사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서 좀 보완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올해는 아직 그 어떤 곳에 이렇게 사용할지는 수익금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이지는
아는 거죠. 지금 계획이 나와 있나요? 예년에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예년에 하던 대로 거의 그 범위 내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총 금액을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지정 기탁을 하시고 지정 기탁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곳에 기탁을 해달라라고 이제 지정 기탁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쭉 보면 거의 매년 뭐 난방비 중심으로 그렇게 지정 기탁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가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그 10년 이상의 노하우로 이제는 행사 수익금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목표액이 잡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700만 원, 1,800만 원 하루 바자회를 열어서 이게 상당한 금액이죠. 일정한 금액이 매년 평균적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처를 미리 발굴해서 지원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게 오히려 이제 행사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수요처를 도와줄 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행사를 이렇게 미리 계획해서 추진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기부를 할 때 이 돈이 내가 기부한 돈이 막연하게 어딘가로 가서 좋은 곳에 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 돈은 어디에 쓰인다 이렇게 그걸 알고 기부를 하는 거하고는 기부를 하는 그 주민들이 마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전에 구체적인 그 지원 계획까지 수립을 하셔서 이렇게 하면 기부 문화를 이끌어내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 이 행사가 내일인데요. 이제 공무원들이 좀 많이 앞장서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10만 원을 내는 어떤 그 기부도 중요하지만 만 원씩 10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그런 주민들의 참여를 모아가는데 의미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수익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공개하시고 그래서 지역에 더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2015년 7월 1일자 전면 개정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도 이번 11월 임시회에 이제 조례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내용면에서는 뭐 변경된 사항들이 들어갔나요? 이제 이게 지역사회 복지 그 협의체에서 지역사회 이제 보장 협의체로 바뀌면서 이제 그 협의체에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무 협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색다른 것은 이제 읍면에도 이제 요게 그 지역사회 보장 협의 관련해 가지고 또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이렇게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그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어떤 그런 내용이 읍면 협의체 구성 기능이 좀 강화된 걸로 그렇습니다. 규정지어졌네요, 그죠? 이 협의체는 2005년부터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잘이 아니라 운영이 거의 되지 않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 본의원과 사회복지 공무원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인들과 함께 선진 지역 수원시 협의체를 다녀왔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015년도 본 예산에 2,844만 5천 원 예산을 반영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책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에도 계획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 원래 그 운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이제 간사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뽑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자격에 맞는 간사를 저희들이 이제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3차에 가가지고 2차까지 이제 그 대상자들이 없어가지고 3차에 가서 9월 1일부터 이제 9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해서 3차에 돼가지고나 이제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간사 활동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10월 달부터 지금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10월 달 돼서 이제 간사가 채용이 됐는데 1년 동안 추진이 안 되다가 10월 달부터 이제 그렇게 됐는데, 혹시 그 증인의 의지가 이 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 어떠신지 본의원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뭐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좀 평택을 좀 다녀왔는데, 그쪽에 보면은 그쪽에서도 이제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하고 또 중앙 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뭐 이게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의 간사를 군비로 이렇게 이제 그 충당을 해서 운영, 다른 지역도.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내려오신 그 분의 이제 그 설명을 들으면은 지금 이제 예산을 국비에서 이제 간사 그 비용을 좀 일부를 아마 지원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의회나 이제 국회에다는 지금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는데, 국가에서도 이제 뭐 중점적으로 아마 이런 방향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예산 부분도 일정 부분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좀 부담을 해서라도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부응해서 어차피 이제 저희들 우리 무주군에서도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활성화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문화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보장협의체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이제 맞게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주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필요한데, 예.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가서 이제 그런 내용을 또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그래도 예산까지는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오신 부분에 편성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국가에서도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에서는 2005년부터 규정을 만들었고요, 법을 만들었고,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본의원도 지적을 하고 계속 활성화를 시키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중앙에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니까 증인께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럼 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무주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무주군에 있는 이제 일단은 이제 복지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제 하나로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의식 변화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그런 일원으로 해서 지금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운동도 이제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중점적으로 좀 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또 일맥도 있습니다. 예, 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또 협의체가 있고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협의체는 그 협의회인 민간, 그리고 우리 행정을 아울러서 전체적인 어떤 무주군의 사회복지 전체를 컨트롤 타워 기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협의체는 민과 관이 동등한 파트너십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관이 민을 지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 지금 무주만 보더라도 민의 영역이 상당히 역량이 높아졌다고, 예, 그동안 사회복지 이제 그 행정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10여 년 동안 사회복지 분야의 민간 영역이 역량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그 민의 좋은 역량, 인적 역량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잘 활용해서 우리 협의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지역사회 복지 계획 용역을 지난 협의체 내부에서 예.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지난해 전북경제연구원에 그 외부의 용역을 맡겨서 예.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내부에서 우리 지역적인 현실에 맞게, 예, 협의체에서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빨리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 협의체를 활성화시켜서 무주군의 사회복지가 지역민들 피부에 더 와닿을 수 있도록 민과 간의 좋은 협력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76페이지 사회복지 관련 단체 사무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 이제 13개. 예, 13개 단체가 있네요. 예. 그 구 보건소 근무를 철거하면서 이전한 사무실은 몇 개 단체죠? 그때 저희들이 그게 8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그 보건소 건물에 구 보건소 건물에 있다가, 예, 예. 그 옮긴 이전한 사무실이 8개예요. 예. 예. 시각장애인 협회 임대료 350만 원, 농아인 협회 300만 원은 우리가 장애인 자립 복지 기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계시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회복지 협의회는 계목로 1365번지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연 180만 원 임대료를 계약을 했어요. 예. 근데 지난 6월에 그래서 이전을 했는데 또 거기 현장 토지 매매가 이루어져서 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고 예. 계십니까? 예. 예.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그 기금으로 장애인 자립복지 기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거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복지 단체들의 정주 여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가장 바람직하면은 지금 이제 구 보건소 자리에다가 각 사회단체가 이제 한 곳으로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뭐 그동안 그런 것을 인식하고 이제 구피 활동도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현재 뭐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뭐 지금 아직 이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저쪽에 우리 이제 가칭 이제 우정 복지 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부영 그쪽에다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규모는 한 70억 정도로 해서 진짜 우리 지금 무주군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를 좀 한 곳에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예, 2015년 초에 구 보건소 철거한 위치에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 그 여성계에서 여가부 국비를 예. 확보해서 예. 무주군 가족종합센터, 뭐 여성가족회관 예. 이런 식으로 예. 계획을 하셨잖아요. 예. 여가부 예산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확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본의원이 저번에 여성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한 부서에서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왜 여성계만 생각을 하느냐. 전체를 보고 사회복지 전체 종합회관이나 사회복지센터나 뭐 그런 명칭들은 나중에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사회복지를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건물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정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예.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한 부서에서도 한 담당에 국한돼서 그렇게 이제 내 일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서 전체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건물이라는 것이 몇십 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하는 거지 당장 지금 뭔가를 이렇게 내 부서의 거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 현재 도내 이제 사회복지 그 해관 현황을 보면 지나는 사회복지 해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다고 파악이 됐고요. 임실군도 사회복지 종합해관 건립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 2015년도에 세웠던 가족종합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그 지금 부영에 이제 신청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재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 위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 전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 위탁 과정에서 그 기존에 8년간 운영했나요? 8년간 운영해오던 나누는 사람들 법인에 위탁 결정을 했다가 수탁자 선정을 취소한 사실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수탁자 선정 취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이제 취소 사유는 저희들이 그 2014년도 1월 달에 이제 법이 이제 개정이 돼 가지고 2014년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그 법이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청소년 육성 업무를 이제 주로 담당하는 이 단체가 이게 그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수탁을 하기로 됐었는데 사실 이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모르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됐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변경이 됐다고요? 2014년 1월 달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2014년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럼 그 민간 위탁 공고 접수에서 2개 법인이 접수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나누는 사람들하고 아모스 청소년회. 그럼 아모스 청소년회가 심의에서 제외된 사유는 어떤 사유로 제외가 됐죠? 이제 그 심의 자체를 하지 않으셨잖아, 그죠? 거기는 이제 그 서류를 냈을 때 그 운영 대표자의 자격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서류 자체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반납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운영 대표자 경력 사항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 8년 이상 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가부에 질의해서 답을 그렇습니다.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탁 심의 한 개 법인만 수탁 심의를 할 때 한 개 법인만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고, 근데 그 심의에서 제외된 법인이 그 여가부에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 청소년 여성 청소년과에서 점검을 나왔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이제 민원 제기한 것은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뭐 프로그램 진행 내역 및 참여 학생 그 확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관장의 자격 요건 중 인성 부분이 적용을 하냐 안 하냐 요 내용하고 수련시설 관장의 정년이 규정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위탁기관 선정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절차의 적정성이 있는지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심의 자체가 공모에 응을 했다가 심의 자체도 받지 못한 아모스 청소년회가 그렇게 이제 민원을 제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지 점검 결과 나누는 사람들 법인에 대한 그 선정된 그 법인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청소년 법인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는 무주군 공고 2014-751호에 따라서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맞습니까? 12월 15일 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8년 동안 운영했던 위탁을 줬던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나누는 사람들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청소년 법인 단체가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은 뭐가 됩니까? 그것은 이제 그전에는 그 의원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는 2014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2014년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을 이제 강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2014년 그 전에 이제 운영을 할 때는 거기에 이제 내용이 뭐 크게 그 문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운영을 한 거고요. 그럼 그 법이 2014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전면 시행이 됐는데, 그럼 우리 2014년 12월 달에 위탁을 추진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저희들도 이제 늦게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아모스 청소년회는 그 심의도 들어가지 않고 청소년 육성 업무 그 8년 이상 종사자의 결격 사유다 그래서 제외를 시켰는데, 그 나누는 사람들은 그런 자격이나 이런 해당을 이렇게 적법 한가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위탁 선정을 하셨나요? 아니 이제 그 자격은 이제 그 나누는 사람들의 자격은 뭐 그 종사자나 이제 원장의 자격은 다 되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정관에 주로 이제 그 노인복지 관련해서 업무를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업무는 이제 이제 그 테마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현지 점검 나와서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청소년 법인 단체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8년 동안 운영을 했다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이제 적용이 안 됐었고요.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른 면 지역에는 없는 시설이죠. 그렇습니다. 안성에만 있습니다. 안성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인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수탁 법인이 이렇게 그 시설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민원 제기가 들어오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슨 맞습니다.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제를 덮고 가면 행정이 앞서서 다른 시설, 다른 기관에도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유발할 소지를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 나누는 사람들의 그 위탁을 결정을 했다가 다시 재선정된 업체는 어디입니까? 법인은? 그 삼동에 이제 쌍백회라고요. 저기 삼동에 그 쌍백회. 천주교회 이제 쌍백합 청소년 관련된. 현재 청소년 수련관을 무주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쌍백합 청소년 육성회죠.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무주 청소년 수련관 연계를 잘 해서 청소년 시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 이제 지난 11월 12일 지난주죠. 우리가 수능 시험을 쳤잖아요. 그럼 그 수험생들 수능을 친 수험생들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뭐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 이제 그 시험이 끝났으면은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때 좀 그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뭐 관내 시설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점검도 하고 그 부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제 그 정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네, 수능 시험을 친 수험생들, 우리 그 지자체에서 경찰서, 이렇게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협조를 하셔서 청소년 선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탈선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69페이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노인 요양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감사자료 69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장기 요양시설이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이 4군데가 있죠. 4개 요양시설에 우리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몇 명이시죠? 우리 관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총
62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예. 시설별로 이제 그 인건비 규정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에는 뭐 시설 자체 인건비, 근로기준법 규정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주간, 야간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요양보호사들은 1호봉 평균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이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현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받은 금액하고 이제 우리 군에서 일부 그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그 증인 요양보호사들의 지금 이런 현실이 그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처우가 적정하다, 부족하다, 과하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까? 예. 그 요양보호사들께 이제 나가는 종사자 특별수당이 언제부터 지원됐나요? 종사자 특별수당은 그 2008년도 이제 7월 이전 시설만 이제 특별 종사자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이 지금 행감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69페이지 지원 현황에 보면 2014년도 3,780만 원, 2015년도 6,283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30%, 군비 70%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5년 미만 종사자에게 7만 원, 5년 이상 종사자에게 12만 원 지급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종사자 특별수당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관내 시설 요양보호사들 62명에게 이게 다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다는 지원되지 않고요. 특별 종사 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08년도 7월 이전 시설에 대만 이제 특별 종사자 수당이 되고 이제 다른 시설은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 요양보호사 종사자 특별수당이 관내 요양보호사가 62명인데 평화요양원 37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화요양원만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2008년도 이전 시설이고요. 2008년 이전 시설에만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저희 그 노인복지법 제4조하고 제47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고요. 노인복지법 제4조, 제4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아무데도 평화요양원만 지원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평화요양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2008년 7월 1일 이전 시설에만 지원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정한 거죠. 군에서 정한 거 아닙니까? 도에서 그러면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도에서 정한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도 지침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아마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8년 7월 이전에 그 도에서 7월 1일 이전 시설에만 지원하라는 그 규정, 도에서 내린 규정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도에서 그렇게 규정을 내렸고 그러면 내렸다 치고 그 규정은 제가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3개 시설 햇살요양원하고 선김요양원, 안성요양원은 그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는 이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게 처우 개선비라고. 처우 개선비는 평화요양원 요양보호사도 다 나가죠. 같이 나가죠. 그건 근보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도에서 도비 30% 내려오는 거에서 이제 종사자 특별수당은 평화요양원 요양보호사들만 지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평화요양원 다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든 뭐 시설이 마음에 안 들어서든 그만두게 되면 좀 뭐 이렇게 다른 요양원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종사자 수당을 못 받아요. 아시고 계십니까? 요양보호사들 130만 원, 150만 원 받는 요양보호사들 분한테는
인건비에 그 130만 원, 150만 원 인건비에 종사자 주당 7만 원, 12만 원이 엄청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이거 받으려면 계속 평화요양원에만 근무를 해야 되네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아마 이게 그 앞으로 검토 대상이 이제 그 한 가지로 뭐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뭐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부서 사회복지과 과장님의 마인드, 담당 계장님, 담당자들의 마인드가 좀 필요한 어떤 부분이죠.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뭐 저희 그 군원만 이제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지금 무주군이 노인 인구가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요양보호사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집에서 못 모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모실 여건이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 돌보는 시스템에 모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 어르신 한 분이 병으로 누워 계시면 온 가족이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한 분이 몇 명의 어르신을 담당하고 계시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예, 지금 2.5명. 예, 1인 2.5명당 요양보호사 한 분이시죠? 예. 규정상 보면 그렇게 하면 2명이 5명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우리가 지금 이런 노인 요양시설의 기반들을 잘 잡아 놓아야지 증인이나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일정 정도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게 될 미래의 입소자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곧 입소자들에 대한 처우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정의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 평화요양원 위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건은 현재 재판 중이고 소송 중인 어떤 건으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실 확인과 대책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평화요양원 2015년 4월 21일 평화요양원 행정과 회계 담당 직원이 보조금 횡령 3억 6천만 원, 입소 어르신 금품 횡령 7천만 원으로 경찰 수사가 나와서 검찰로 기소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횡령자가 혐의 전체를 다 인정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재판 결과에 따른다고 하지만 입소자 금품 횡령 부분은 이 사실이 나오고 나서 입소자들께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이 부분은 지금 전부 다 원상 다 회복을 했고요. 다 원위치 다 시켜놨습니다. 그 횡령자가 그렇게 처리를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증인께서나 본위원이나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셨어요. 믿고 통장을 맡겼어요. 그 통장에 손을 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 10월 7일 2차 재판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정인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보고를 이제 좀 받았고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죠? 거기는 지금 이현숙 씨가 이제 국선 변호인을 이제 선임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쪽에서 합의를 조건으로 권고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와 합의를 하는 거예요? 재단하고 그쪽에 이현숙 씨 하고요. 합의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일단 재판 중이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고, 횡령 사건하고 별개로 보조금 부당 청구권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건강보험공단 의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 보조금 부당 청구금 4억 7,300만 원, 그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또한 이 부분도 부당 청구권도 평화요양원 측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소송을
냈죠.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금 무주군에서 내려야 할 처분을 유예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 금보에 소송을 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뭐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고요. 안 나왔습니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들이 위탁, 수탁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소송을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수순이에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 끌기로 수순을 밟아가는 걸 기다려야 합니까? 횡령과 부당 청구권 두 건으로 요양원이 복잡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원 운영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입소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89명이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과 해결을 6년 동안 담당한 직원이 우리가 금보공단에 이렇게 매달인지 분기별인지 이렇게 청구를 하잖아요. 매달 청구. 그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당 청구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횡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맞물려서 생기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횡령과 부당 청구가 악순환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부당 청구금 4억 7,300만 원은 해결되는 과정이 평화요양원이 금보공단으로부터 지원받아야 되는 매달 지원받아야 되는 요양급여에서 매달 차감되는 형식이죠. 그렇습니다. 예. 차감되는 형식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요양원은 이 4억 7천만 원이 차감될 때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부분은 현재 행정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운영이 제대로 돼야 되니까 일단 재단에서 건보에서 이제 월별로 해갖고 4억 7천 차감하는 데까지 이제 차입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요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매월 약 1억씩 지원받잖아요. 예, 요양급여를.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예. 그 그러면 5개월에 걸쳐서 4억 7천을 차감해야 돼요. 예. 예. 그럼 자료에 보니까 6월 달부터 요양급여 지원이 중단됐네요. 이제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4억 7천 차감할 때까지 한 5개월 정도 중단될 거 아니에요. 이제 금액을 이제 차입금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신 차입금이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차입금은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차입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갚아야 할 돈을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이걸 요양원에서 무슨 수로 갚을 수 있는지 증인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일단은 이제 회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알기로는 이제 보험금을 들어가지고 일단 그쪽에서 1억 1천만 원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보하고 지금 이제 재단하고 지금 소송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일단은 일부 승소를 하면은 저희들이 미리 이제 건보에서 차감한 그 부분을 회수하는 걸로 이자 부분까지 회수하는 부분은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현숙 씨의 횡령 사건에서 지금 이제 합의를 보면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일정 부분이 저기 이제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이제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직원이라고 해주세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증인께서는 위탁을 준 행정의 입장이시죠. 예, 맞습니까? 예.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차감되고 차입금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운영이 정상화돼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 쪽에서도 이제 책임의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이제 4억 7천이라는 돈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월 달까지 해서 전부 다 이제 갚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까 갚은 게 아니라 4억 7천을 지원을 못 받으면서 차입금으로 가져오는 거죠. 차입금이 지금 감옥이 생겨 있잖아요. 그 평화요양원에. 예. 이러한 상황에서는 긴축 운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부실 운영도 우려가 되는 바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긴축 운영하고 이제 그 부실 운영은 있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제 그 금액이 이제 그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있어야만이 운영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운영상에. 예,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혹여 잘못이 없는 요양원 직원들과 입소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한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